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통수학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21, 이제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0페이지 문제를 풀 거고요. 40페이지 4번부터 6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x의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고, 방정식이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잠깐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가우스 x 비호가 나와 있네요. 자, 문제를 좀 이따가 풀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와서 가우스 x는 x보다 요말, x보다 이제 크지 않은 이제 최대의 정수다. 문제 좀 이따가 봅시다. 요 말도 좀 하고 문제 적어 나갈게요. 일단 이거 읽을 때 이제 가우스 x라고 있고요. 이 기호를 이제 가우스 x, 얘를 가우스 x라고 있고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건 뭐냐면, 가우스 x가 x보다 이제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예요. 크지 않다예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우스 x는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적는 것도 있고, 가우스 x를 x보다 이제 작거나 이제 같은 정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좀 어려울 수 있죠.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이 마법의 상자, 가우스야라는 마법의 상자에 2.5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2.5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2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2로 나오는데, 이거 2로 이렇게. 즉, 이제 가우스의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어떤 걸로 출력이 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수직선의 왼쪽을 보면 돼요. 수직선의 왼쪽을 보면 돼요. 왼쪽을 보라 이거야. 들어갈 때 2.5가 들어갔잖아요. 왼쪽을 보고, 왼쪽에 있는 정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직선의 왼쪽을 보고, 왼쪽에 있는 정수.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면요, 그냥 정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그럼 연습해 볼까요? 가우스 4.7이라는 건 4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4면 4가 될 거예요. 가우스에서 마이너스 1.8 하면 이 마이너스 1.8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정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3.6 하면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일단 이해해 주세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예요. 수직선의 왼쪽을 봐서 어떤 이제 가우스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가 출력될 때 어떤 값으로 될 거냐면, 그 가우스 안에 있는 그 x의 x를 이제 수직선으로 보고요. 그 x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를 적는 거예요. 근데 x가 정수라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우스 x 문제를 풀 때요, 조금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상식이 필요해요. 가우스는 독일의 수학자 이름을 딴 거고요. 이 기호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는 한 번만 찾아보시면 다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아직 뭐 가우스 문제는 정식 교육 과정에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 나오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주시고요. 요 가우스 x가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이제 가우스 x 문제를 풀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적을게요. 어떤 범위가 주어진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우스 문제를 푸는데, x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부터 10에서 가우스 x를 이렇게 풀어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이런 가우스 x 문제를 풀 때 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x가 무슨 얘기냐면, x가 이제 마이너스 10부터 이제 마이너스 9일 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구간을 나눌 때 x가 이제 마이너스 9일부터 이제 마이너스 8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을 나눠줘서 풀어야 돼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우스 문제를 풀 때요, 구간을 나누어준다는 것도 일단 재미있을 수 있지만, 왼쪽에만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요 구간에서의 이 가우스 x는 전부 다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전부 다. 근데 왜 오른쪽에 등호가 없냐면, 왜 무슨 말이냐면,
가우스 마이너스 10도요. 마이너스 10이고요. 가우스 마이너스 9.5도요. 가우스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가우스 이제 마이너스 9는요. 이제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가우스 문제를 풀 때 이제 구간을 나눌 때, 범위를 나눌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는 등호를 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오른쪽에 등호를 빼고 시작하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범위가 주어지고 어떤 가우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구간을 나누겠죠. 근데 구간을 나눌 때 여기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등호를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 두 번째부터는 왼쪽에만 등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문제 풀 때 이제 아시겠지만 자, 가우스의 어떤 느낌, 수직선의 왼쪽에 있는 정수를 적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수일 때 그냥 나온다. 이걸 아실 수 있어야 되고 가능수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작가랑 같은 정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가우스 문제를 풀 때 범위를 나눠 풀겠다.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제가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가우스 기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좀 이제 여러분들 안 배운 내용이라서 자 그대로 갑시다. 저 범위에서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방정식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가우스 x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리고 y가 이제 2x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가우스 x y의 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범위를 나눌 건데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x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이제 0하고 1에서 이쪽 답 하나 구하고 이쪽 답 하나 구한 다음에 두 개가 다 되는 거다. 답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이 범위에 있어야겠죠. 이 답이 이 범위에 있어야겠죠. 그럼 그 두 개를 합쳐준 게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x제곱의 범위도 바로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을 때 바로 x제곱은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돼요. 또는 이제 x가 이 상황에서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도 x제곱은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값 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요.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는 거고요. 이 사이에 있는 값도 제곱해도 사이에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기 참 많은 문제였네요. 이제 증명을 해주면 쫄지 마시고 항상 이런 범위에서 할 때 x가 음수잖아요. x가 음수니까 양변에 x를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x를 곱하면 x제곱이죠. 0이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x를 곱해줬을 뿐이에요. x를 곱하면 x제곱, x를 곱하면 0,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x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예요. 바뀐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 x제곱의 이제 아까 마이너스 x의 범위를 한번 구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부등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바뀌고 n 0이고 n 1이죠.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0 그래서 1보다 작죠. 그래서 x제곱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밑에 x제곱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죠. 자, 이거 이제 x제곱은 0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편해요. 요거는 또 어떻게 증명하냐면 똑같아요. 양변에 x를 곱해버리면 돼요. 이건 아까보다 증명이 쉽죠. 왜 증명이 쉽냐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없는 걸로 할까요? 양변에 x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x가 양수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죠. 이렇게 해서. x는 1보다 작죠. 그렇게 해서 x제곱은 0하고 1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를 구해준 이유는 가우스 x제곱을 구하기 위해서죠. 자, 이 범위에서 가우스 x제곱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0하고 1 사이에 들어갈 거니까 수직선의 왼쪽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들어가는 거죠. x제곱이 2분의 1 되면 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x제곱은 뭐로 나온다? 0으로 나온다. 이거. 가우스 x제곱.
그럼 가우스 x는 뭐로 나오겠어요? 아, 소리지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출제자들은 일단 범위를 나누고 가우스 x제곱이 0이라는 것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우스 x가 뭐겠어요? 가우스 x가 0이죠. 가우스 x가 0이 되겠죠. 가우스 x제곱도 0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볼까요? 0, 0이니까 가우스 x제곱도 0이고 가우스 x도 0이니까요. 이거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가우스 x가 0이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0 돼버릴 거고 여기도 0이니까 0일 거니까 0은 2x 플러스 1 돼서 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버릴 건데 이 값이 이 범위에 없죠. 여기서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나왔는데 이거 전제 조건이잖아요. 하실 필요 없고 요것만 풀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감사한 게 이것도 여기 그냥 볼 필요 없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로 나올 거니까 x 제곱으로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짝수 공식으로 풀면요. 1,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h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건데 x는 음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5번 볼게요. 이게 또 설명할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왜 갑자기 힘이 빠졌냐면요. 5번 문제 딱 봐도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5번 문제 이제 황금비 문제거든요. 이거 황금비 문제인데 요거 그냥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겠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문제 잘 풀고 혹시라도 황금비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일찍 와서 질문하시거나 황금비 관련 영상 쏘아달라고 하십시오. 자, 05번 볼게요. 이게 딱 봐도 그림만 봐도 아는데 유명해서 어떤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A, B, C, D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정사각형을 떼냈어요. 정사각형을 떼냈대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떼내면 직사각형인데 요 처음 직사각형하고 두 번째 직사각형이 닮음일 때 이거를 이제 황금 이제 B가 성립한다고 하고요. 요 사각형을 이제 황금사각형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황금사각형 이렇게 부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금 비율 사각형, 황금사각형 어떤 걸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런 거 문제를 풀 때 어디가 이제 길이가 주어진 걸 잘 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AB 대 BC가 1대 R이래. AB 대 BC가 1대 R. AB가 1, BC가 R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많이 풀다 보니까 이 R이 답이 먼저 알아요. 여기가 이제 이런 형태에서 R로 주어져 있으면 나중에 이제 R은 그냥 2분의 이제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대충 5대 8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데 10대 16에서 1대 1.21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R로 주어지고 여기가 1로 주어지면 R은 이제 2분의 이제 1 플러스 이제 루트가 아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면 어디가 R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이제 수준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근데 선생님들 입장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R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디를 구하라고 했냐면 R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큰 사각형 이제 A, 이제 B, C, D하고 닮음인데요. 여기가 큰 직사각형에서 양이죠. 1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닮으면 이제 FD예요. 작은 이렇게 할 건데 여기가 이제 FD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짧으면 짧은 거 FD. 길게 되겠나요? FD. 1대 FD. 여기가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1, 1이잖아요. R-1 이렇게 되겠죠. 1대 R-1.
직사각형의 짧은 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R-1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기 긴 변. R이죠, R. R 되겠죠. R. 그리고 여기서 긴 변은 뭐예요? 이렇게. 1이겠죠. 여기가 1이겠죠. R 대 1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외항의 곱은 1이고요. 내항의 곱은 R의 제곱 마이너스 R이죠. 그럼 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그래 공식으로 풀면 2분의 이렇게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니까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길이에 음수가 없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가 됩니다. 이렇게 닮음을 풀 수 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진짜 공부를 하시겠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여기가 제가 한번 이거 풀어드릴게요. 이번 반대로 여기가 R이고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재밌는 게 여기 식 있죠. 요 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런 문제를 풀 때 황금사각형에서는 저런 문제를 풀 때 R의 제곱 선생님 기억에 있는 게 여기만 부호가 다를 거예요.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 머릿속에 있어서 이런 중간가정 식이 생각나는 게 답이 보여가지고 어쨌든 저런 형태의 문제를 볼 때 이런 식이 나와요. 1차항이 됐지만 부호가 달라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저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R, 여기도 R, 여기도 R이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R 대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짧은 변 대 짧은 변. 그럼 긴 변 대 긴 변이 1이죠. 여기 전 긴 변은 R이죠.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4 곱하기 1 하면 여기 R이죠. R의 제곱 하면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R의 제곱은 1 마이너스 R. 그러면 R의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하고 이제 뭐만 다르지 않나요? 1차항만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다 이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공식으로 R을 구해보세요. (6번) 갑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a 플러스 15는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5는요. 이렇게 됐어요.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a 플러스 15는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도록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인 걸 일단 암기하고 있네요. 항등식 대사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풀까요? 일단 봅시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도록 일단 항상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실근을 갖도록 그냥 판별이죠. A가 실수란 말이 있나요? 실수였는데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항상 실근을 갖도록 했다면 D가 0보다 하나 같아야겠네요. D가 0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근데 짝수이니까 4분의 D가 0보다 하나 같다. 이걸 풀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4분의 D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의 이제 제곱 이렇게 할 건데 마이너스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B 프라임 제곱 형태로 가죠. 그리고 마이너스 C죠. 이렇게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K값에 관계없이 하니까 이걸 전개한 다음에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잘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풀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고1이죠. 고1이니까 그죠. 지금 2차 부등식에 대한 개념이 없죠.
K에까지 관계없이. 근데 상등식으로 풀긴 풀겠는데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는 안 할게요. 2차 부등식이 나와야 돼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실수의 성질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A도 실수, 이제 K도 실수. K가 실수란 말이 있나요? K가 실수란 말이 있네. 실수의 제곱이니까 요 A-K가 K가 어떤 값을 갖든 0보다 크거나 같죠. K가 어떤 값을 갖든. 이것도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낫겠네요. 마이너스가 들어가 버릴게요. 그게 더 더하기 편하겠네. 그러면 여기 K가 어떤 값을 갖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실수의 성질로. 나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래서 A-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게 맞네요. 그러면 A는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A의 뭐를 구하라고 했나요?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낫겠습니다. 자, 강의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